안녕하세요. 바실레아 TV 조슈아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론 및 선거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상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지율 조작을 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좌파 지지하는 지지층과 우파 지지층이 있을 텐데 임의로 정해서 좌파 표본 과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로 정해서 여론조사기관에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선관위는 여론조사에 관한 그 기관에 대해서 심의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도대로 좌파 우세 그래프가 나온 곳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쓰지 않고 여론기관 그 언론에서 쓰일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질문지가 너무나도 편파적인데 질문지에 따라서 공정한 질문지를 썼다면은 우파 우세한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도 좀 보셨을 겁니다. 간혹 보이지만 그런 것이 나올 때 선관위 산하기관은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차 편파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사에서는 지지율 그대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전 준비를 하는데 먼저 이번 총선에서 목표 의석수를 확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220석이 목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짜 투표지를 얼마나 넣으면 그 의석수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20%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너무나도 그 실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도 한 30% 정도는 투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의석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예언자가 출연합니다. 밑에 이제 이름을 X자로 좀 넣긴 했지만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예언자들이 거의 의석수를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몇 명으로 맞춰낼지를 사전의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조작에 들어갑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는 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조선족 댓글 부대들이 우파당을 이제 비난을 욕을 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못했고, 여당 대표가 이런 잘못을 했고, 정책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비난글을 올리고, 좀 공교롭게도 우파 지지층에서 그런 비난에 또 동조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우파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그 지지율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또 동조를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의석수를 강조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그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죠. 탄핵 여파가 지금까지 와서 예상 의석수가 180석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책 실패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상 의석수를 여기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석수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하단에 사전 투표소를 보면 먼저 그 투표하는 곳에 선거 전용망이라는 게 다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선거 전용망과 사전 투표 발급기가 연결해서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위에 보시면은 가짜표 인쇄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임시사무소를 비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그 선거법에도 없고 선관위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런 장소인데 전국에 수십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선관위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이제 그 쌍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선거 전용망과 일반 회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용망과 일반 회선은 절대로 동시에 같이 설치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법 전용망을 사용해서 제3지역에서 조작 가능한 이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은 현장에서는 그 투표소별 실시간 인원을 비공개합니다. 구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구는 이게 그 표시를 하지만 투표소별 실시간 인원은 비공개로 해서 정확한 인원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뭐 참관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감시단 이런 사람들이 인원수를 이 투표소에 이 사전투표함에 몇 명의 표를 넣었는지 몇 명 투표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 다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CCTV를 현장에 만약에 그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CCTV가 위에 있으면 그걸 다 가려버립니다. 꺼버리든지 가려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발급기에서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난 인천 연수구에서도 그 기록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 투표를 합니다. 내가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나의 신분으로 내 신분증을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나의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를 이미 했더라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앞으로 향후에 스마트폰으로 가짜 신분증을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연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임시사무소에서 이 상당히 큰 공간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시사무소에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전용망과 일반 회선을 연결을 해서 인터넷으로 다른 공간에서 제3의 다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가짜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발급기 혹은 아예 그냥 인쇄기를 돌려서 다른 제3의 지역, 뭐 창고 같은 걸 임대해서 가짜 투표지를 인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임시사무소 혹은 다른 제3의 장소, 창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고 그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투표함을 이동하는 이송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투표함을 창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창고에 놓는데 CCTV가 뭐 이제 각 창고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에 뭐 수백 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는 중앙에서 이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녹화하고 통제하는 컨트롤 방식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영상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창문이 있어서 외부의 환경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일시 중지시킨다고 해도 CCTV 전체 모니터링에서는 크게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 화면을 놓고 뒤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움직이거나 투표함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상태, 현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제과업체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빵 상자 같은 것을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업체가 이걸 이송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인 택배, 물류 이런 유명한 업체가 아닌 뭐 중소업체 이런 데서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표를 왼쪽에 여기서 가짜표 만들었던 것을 가짜표를 이송을 해서 이송 중 혹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CCTV를 일시 중지시켜서 그냥 현장에서 뭐 사람이 인 적이 없는 특히나 사전투표 기간, 중간기간에 특별히 그 야간 업무를 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지역 선관위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투표지 보관하는 장소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CCTV를 일시 중지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투표함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100장 단위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수치를 분석을 해서 확인한 바인데, 구에서는 일률적인 그 수치를 20%에서 30% 정도의 조작을 하지만은, 동 단위로는 그렇게 몇 장 단위로 정확하게 20%를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별로, 투표함별로 100장 단위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빠르게 집어넣고 다시 그 봉인지를 조작하는 그 작업을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인지와 서명을 위조를 하는데, 봉인지 중에서도 떼었다 붙여도 이 봉인이 이게 훼손됐다는 그것이 표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지를 살짝 떼는 식으로, 어쨌든 그 떼었다 붙였다는 표식이 남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하고 새로 붙인 다음에 다른 그 서명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식으로 위조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100% 조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CCTV로 뭐 감시하는 그 창고를 다 감시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의심되니까 국민들이 밖에서 아예 그냥 불침번을 서면서 계속 그렇게 감시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뭐 이제 CCTV 일시중지 같은 것으로 조작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데서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추가로 또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다 이 조작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전반적인 이 컨트롤 센터가 있어가지고, A 지역에서는 조작이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있다고 한다면, A단계에서 조작이 끝나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의 조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A단계에서 뭐 조작이 어려웠다, B단계에서도 어떤 삼엄한 또 이제 국민의 감시가 있어서 조작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C단계에서는 또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지역을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감시단이 감시하는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순차적으로 다 이제 조작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투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서 조작을 하냐면, 이 개표장에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열면, 이제 아마 신분이 불분명한, 개표하는 장소나, 이제 계한부라고 하는데, 그 계한부에서도 신분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참관단조차도 신분증 대조를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도 불확실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100장씩,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만 100장씩 단위의 그 표를 가지고 있다가 계한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모으면서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서 착 넣어서 집어넣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여기 투표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봉인지 대조 절차가 현재 전혀 전무합니다. 항목상에는 봉인지 절차를 참관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1분 만에 봉인지 문제 없죠, 바로 개함하겠습니다 라고 성급하게 이걸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그 투표 현장에서 참관자가 사인을 했지만, 개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그 절차가 현재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이 똑같은지는 어떤 국민도 이 사인이 똑같은지 알지 못하고, 아주 극히 예외로 투표 현장에서 투표 참관인으로 참관했다가 정말 열정 넘치는 분이 개표장에 개표 참관인도 같이 신청했을 경우, 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개표 참관은 하나의 당당 5명만이 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서 투표 참관도 하고 개표 참관하는 사람이 너무 희박한데, 그 희박한 사람 가운데서도 본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그 제보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추정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투표함이 투표장과 개표장이 사인이 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봉인지 대조 절차를 전혀 무시하는 현재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을 새벽에 개함합니다. 그래서 참관인들이 지쳐서 그냥 집에 가거나 집중력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사전투표함을 개함을 하고,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너무나도 조작이 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함을 조작을 그 개표를 먼저 해서 개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예상 의석수가 민주당이 220석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 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함을 굳이, 예전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사전투표함을 무조건 다 이제 그 새벽에 개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부정선거의 전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의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의 100장 단위 투입이, 그러니까 100장 단위라고 하면 100장을 넣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지역은 1000장, 어떤 한 지역은 1100장, 어떤 지역은 1500장, 이렇게 그 100장짜리 뭉치를 뜯어서 넣는다는 의미인 거지 100장만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창구 투입을 실패했을 경우 계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없이 이렇게 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숨겨놨던 100장씩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표함에서 다 투표용지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에서 들어갈 때 이미 섞여 있는 투표지가 전자개표기에 들어갔더니 연속적으로 민주당 표가 나온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이 투표함에 CCTV가 있어도 그 안에, 그 밖에서 계속 지키고 있던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계안부에서도 투입을 했고 100표씩 100장 단위로 투입을 했고, 어떤 식으로 100장이 나왔냐면 100장 나오고 이어서 연속으로 400장 나온 경우도 있고, 100장이 나오고 몇 장 다른 표가 들어갔다가 다른 후보가 나왔다가 또 100장이 민주당 후보가 나온 식으로 100장이 연속으로 나온 그런 일련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개표기에서도 또 조작을 합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면은 이 표가 상당히 이제 앞서 이런 조작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도 그 조작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여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앞선 부분에 계안부에서도 조작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몇 군데는 아예 홈표를 엄청나게 넣어서 이제 다른 당 후보를 1번 걸로 놓고 아무도 안 찍힌 도장을 또 1번으로 넣는 등의 홈표 조작을 하는 곳이 있고, 그래도 홈표 조작을 많이 하지는 않고 그 중요한 것은 미세 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숫자가 오차가 났을 경우 조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끝자리의 오류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끝자리 오류수도 이것도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약간의 미세 그 숫자가 한 표 정도의 오차가 나는 그런 경우는 선관위가 마이너스 1표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치로 보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누구를 찍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일련 번호, 그 사전투표용지에 어떠한 일련 번호가 누구에게 도장을 찍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100% 다 스캔합니다. 전 국민의 그 데이터를 다 스캔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수기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심사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계수기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보이는 그 기계로 확인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 숫자 세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센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선관위는 올해 100% 수개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절대 수개표가 아닙니다. 다 선관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개표가 아니라 수검표입니다. 수개표, 수검표를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대대적인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짜 수개표입니다. 가짜 수개표. 그러니까 비례대표 긴 용지는 수개표를 하지만, 근데 비례대표 긴 투표용지도 수개표를 한다 해도 가짜 표 넣는 거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 수개표를 개표만으로라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개표도 가짜 수개표. 특히 지역구 의원 투표지, 사전투표지는 이런 식으로 수개표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수검표 가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표 상황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개표 상황표가 공교롭게도 선거 인수를 전자개표기에 미리 입력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표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표가 틀어지는 것을 조정하는 그 작업을 다 전자개표기가 하게 되고, 전자개표기에서 수치를 다 확인한 다음에, 수치가 다 확인되고 보이는 그 수치를 가지고 집계하는 그 개표 상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전자개표기에서 개표 상황표가 미리 다 나옵니다. 뒤에 계수기에서 이제 그 심사부에서
개수기로 확인하든 뭐 수검표로 확인을 하든 숫자가 확인되는 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전자개표기에 들어가는 순간 개표 상황표의 수치는 미리 다 정해서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 수에 맞춰 출력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수치로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이 뒷부분에서 어떤 사인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표 상황표마저도 원래 수치에 X표를 하고 이렇게 수정이 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국민들이 실제로 보는 그 그 개표 방송은 어떻게 조작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상황표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표 상황표는 현장에서 팩스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팩스로 보낸 이 자료를 어떤 곳에서 신뢰할 수 있게 이것을 다 집계를 해서 서버에 등록을 하는지는 전혀 이 부분은 공개되지 않고 참관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조작 서버와 일치 작업을 합니다. 조작 서버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이터를 조작 서버라고 합니다. 선거 서버는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물론 이 개표 상황표도 일단 조작이 된 거지만 심지어는 이 개표 상황표하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 방송도 수치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작 서버와 처음에는 일치하고 중간에 다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수치를 일치하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 서버는 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외부 기관에, 정부 기관에 의한 뭐 감사원이나 국정원에 대한 감사나 포렌식을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작 서버라고 했는데 임차 서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다 일부는 선관위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외부의 데이터 센터에 임대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조작 서버는 임차 서버로서 시간대별 가짜 개표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보는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이미 다 저장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그래프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원래 민주당 몇 석, 국민의힘당 몇 석, 각 몇 석이 미리 계산된 각각의 투표자 수가 쭉쭉쭉 올라가도록 국민에게 그렇게 보여주게끔 방송국으로 쏴주는 데이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표 후 한 달 이내에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그걸 폐기하지 말고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해야 된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무시하고 이거 다 폐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 방송이 있게 되는데 이 개표 방송은 정말 안타깝지만 처음 그 개표가 시작될 때는 현장에 있는 개표 상황표가 일치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이것도 일치하지만 중간에 이 과정은 전혀 하나도 맞지 않은 가짜로 조작된 방송을 모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아주 예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거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이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설명만 드릴지 증거는 따로 이걸 추가로 해서 긴 방송으로 따로 이미 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선거가 너무 이상하다. 예를 들면은 비례투표에서는 더 많이 나왔는데 비례투표는 조작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례투표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지역구에서 적게 나왔던 게 말이 되냐?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많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혹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의심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합니다. 위장 우파가 나타나서 내분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 자체가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 불복을 하는 것은 우파 망신이다. 그리고 우리 우파는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 좌숙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얘기 안 하는 이런 사람들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나온 이제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타나고 실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한마디라도 하는 의원들을 다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잘못됐다고 의원 중에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 식으로 대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시간 끌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 끌기로 한 달, 두 달 시간을 끌어서 선관위가 가짜 투표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맞는데 이 숫자를 정확하게 수량을 맞춰서 인쇄기를 통해서 새로 뽑은 완전 가짜 투표용지로 숫자를 다 맞춘 것을
이미 증거로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법원 내에 증거 보관되어 있는 것을 봉인지를 뜯어가지고 봉인지를 다 바꿔가면서도 다 표를 다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이미 이 투표 용지를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 내부에 있는 증거 보관 장소에 있는 봉인지인데도 그 봉인지를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조작된 증거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법원의 일부 가담자 한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일부 법원에 있는 그 가담자까지 포함을 해서 증거 투표지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검표 진행 상황을 완전 비공개로 합니다. 언론사가 다 와서 촬영을 허가해 주는데 재검표가 시작하는 순간 방송사를 다 내보내버립니다. 언론사에서는 절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참관단들도 극히 일부만, 그것도 정말 이 변호인단이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제 사진을 일부 찍었지, 영상 촬영 금지, 취재 금지,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진 촬영 금지, 일단 무조건 금지로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항의를 해야 겨우겨우 촬영, 여러분들이 보는 배촌이 투표지라든지 뭐 삐뚤어진 투표지, 도장이 이상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투표용지를 반드시 우리 법원 측도 못 믿겠다, 법원에서 사진 촬영하는데 못 믿겠다, 우리도 이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겨우겨우 찍어낸 것을 그 변호인단이 그렇게 해낸 것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된 것들이 극히 일부의 그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막 수만 장 이상의 가짜 투표지들이, 누가 봐도 가짜인 인쇄불량의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표들이 가짜 표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전체 다 다시 이걸 검증을 하는 그 시간은 정밀 감식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로 몇 개의 표만 인정을 해버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록은 대충 해놓지만 실제로는 이 가짜 표는, 그러니까 이 무효표로 인정되는 표는 극히 소수만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다 증거를 인정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변호인단 원고 측을 속였습니다. 나머지 표들도 다 무효표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걸 정밀 감식하기 위한 몇 장만 출연하겠다고 한 그 투표용지만, 그것만 일부 극히 문제 있는 투표지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 선거를 뒤집을 만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언론사에서 모두가 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일시에 그 전에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극히 몇 명의 기자들만 방송을 하고, 모든 그 언론사가 입 닫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그런 발표를 하자마자 이번 총선에 상당히 그 집중이 이목된 선거무효 소송, 결국은 부정선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라는 식으로 다 일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검표가 진행됐을 때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나온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그 자료 가지고 보도를 절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부정선거가 단순히 가짜 표를 넣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지지율을 조작하는 것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그 부정선거의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이 대법원이 이걸 그 부정선거가 있으면 공정하게 해결해야 될 그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이 현 상황에서 절대로 선관위 위원장인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까지도 한패로 이렇게 전반적인 재검표까지 회방 놓는 것까지가 전반적인 한 세트로 이 부정선거는 진행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지금 중요한 사안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선관위는 국민 정치 성향 파악을 해서 그 성향을 파악한 대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전화번호를 제공할 때 우파 그 지지층을 적게 해서 좌파 그
그 지지층에 표본을 과표집에서 전달할 것이라는 그 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추정을, 이러한 위험한 추정을 감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확신하고, 이렇게 선관위는 모든 국민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선거 전용망을 이용한 선관위 서버에 전자통합 선거인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통합 선거인명부는 선거인 신상과 등재번호가 다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전투표 발급기 기기 안에도 이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사전투표를 발급하는 그 과정에 서버에서도 또 동일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이제 그 비밀 투표를 위해서 사전투표 발급기는 싹 이제 포맷하고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발급기와 서버에 동시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는 등재번호 그리고 일련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선거인 신상도 기록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록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등재번호와 일련 번호가 중요합니다. 등재번호, 일련 번호는 또 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가 왜 그렇게 전자개표기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물론 다른 조작에도 긴밀하게 쓰일 수 있지만, 선관위는 이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투표지 이미지 스캔을 합니다. 모든 국민의 모든 투표지를 다 스캔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지 이미지에는 일련 번호가 있고, 그리고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도장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인데 데이터베이스, 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상당히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선거인 신상과 등재번호가 있는데, 두 번째 자료에는 등재번호와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일련 번호와 기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보가 합쳐지면, 서로 엮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개의 자료 합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정치 성향 파악을 한 다음에 다음 투표를 할 때의 지지율 조작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데이터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도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티가 나니까, 예를 들면은 예상 의석수를 얘기한다든지에 대한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나 선관위나 이런 데서는 빅데이터라는 것으로 위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근사치가 아니라 그냥 일석도 틀리지 않게 예언하고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비밀 투표에 대한 의무가 헌법 67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표에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누군데 이번에는 무슨 당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비밀투표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죠. 근데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 관련된 데이터가 3개가 있지만 이 3개의 데이터를 절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지우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일단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는 순간, 저장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얼마든지 지우는 것은 지우는 척하면서 다른 곳에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적단체에서 해킹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 안에 누가 누구 찍었는지를 나와 있어야 그것이 비밀투표 위반이 아니라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전자통합 선거인명부, 그리고 사전투표의 서버의 기록,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전자개표기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스캔한 것, 이 3가지의 데이터가 조합되어 있을 때만 비밀투표 위반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에 따로 데이터가 있어서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조합했을 경우에 누가 투표했는지를 비밀투표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합이 되기 전에 이 상태의 그조차도 비밀투표 위반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조합을 선관위가 만약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합 되기 직전 상태조차도
투표 위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의혹스러운 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 이미지 스캔에 대한 것. 이 투표지 이미지 스캔에 대한 명확한 용도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재검표 현장에도 법원에서 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사본을 제출했다는 의미는 날짜 정보를 다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관위는 결국 이 세 개의 자료를 다 확보함으로써, 그 확보한 그 자체로서 헌법 67조에 대한 비밀투표 위반을 했고, 물론 부정선거라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해킹을 했다면, 해킹한 그 이적단체, 그리고 해킹을 한 것에 대한 방조를 한 선관위 내부의 관계자들, 만약에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에 대한 처벌, 국가 내란죄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선거 범죄로 사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들 들으십시오. 선관위 관계자들이 내가 맡은 일부의 아주 극히 작은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돼. 다른 건 알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 중에서 정말 양심적인 사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최소한의 양심과 자기의 신념을 지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 어렵다면은 선관위가 이렇게 지시한,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이 내용을 일부러라도 실수를 하십시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선관위 서버에 기록되어 있고, 선관위 서버를 어떻게든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해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조작이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민주당이 높게 나왔다가 민주당이 또 낮게 나왔다가 엉망진창이죠. 이제 드디어 여론조사 기관과 그리고 방송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분노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은 곳에 전달하시고, 선관위를,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혹시라도 가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양심선언하고, 정글 용기가 없으면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구멍을 만들어내세요. 그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예상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정선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들이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조사, 불법 정보 수집부터 지지율 조작, 그리고 부정선거 표 투입, 그리고 방송사도 같은 편인지는 한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까지 속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고 재검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가짜로 조작을 해버리는 이 전체의 모든 이 흐름 자체가 전부 다 부정선거의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실라TV 조시아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